초급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다루는 이 초급 가이드는 전체적인 틀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틀 작업이냐면,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싶은데 30분 이내에 이 반짝 하는 거를 보고 이제 팔려고 한다. 그게 이제 스캘핑. 그래서 스캘핑의 이제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등락폭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의 분봉 차트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봉 차트를 보고 아침에 이제 반짝이니까 이 등락폭을 보려고 하는 거죠. 등락폭. 말 그대로 등락폭. 그래서 먹으려고 할 때 뭐 1%를 먹어도 그냥 나는 이제 만족 매도를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딱 보면은 급등주 매매법 비슷하게 이제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사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사서 이제 들고 있다가 여기서 밀리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차피 1%는 먹었으니까. 이런 접근법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스캘핑인 거죠. 데이 트레이딩은 이제 오늘 사서 이제 내가 지금 샀다 그러면 24시간 정도 이내에 청산을 시키려고 하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청산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죠. 2시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3시가 됐는데 3시 이후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경우에 나는 여기 이 가격대가 밀리면 이제 손절인 거예요. 이건 사실. 예, 이거는 손절인 거고 여기서 이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라인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져 내렸을 때 확 무너져 내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인 거죠. 얘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얘가. 그래서 분봉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사실 일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등을 한 이후에 여기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이후에 눌리고 나서 이 눌린 이 가격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 급락이 나오더라.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데이 트레이딩이고 이 데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중으로 청산하려고 한다. 그러면 언제 청산하냐? 2시 50분이 기준인 거죠. 기준점이. 그래서 2시 50분을 기준으로 전후 30분 정도. 그래서 전 30분이면 14시 20분이 나오고 후 30분이면 15시 20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시 20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까지만 이 내가 주문한 물량이 바로 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단일가 매매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14시 50분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에는 이 시간대가 좀 바뀌긴 했었지만 왜냐하면 15시에 마감이라서 이제 14시 50분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좀 더 땡겨졌었는데 그러니까 예전 자료는 땡겨졌었죠. 근데 이제 이 시간대가 바뀐 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오늘의 나름 저점, 내가 오늘 사고 싶어. 그러면 오늘의 나름 저점을 이제 언제 사는 게 제일 그래도 효율적일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의 가장 큰 기준점은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14시 20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봉 정선 돌파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물타기 시점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노리는 봉 자체가 내가 노리는 봉 자체가 어떤 봉이냐면 일봉 기준으로 그죠?
기준이 일봉이에요.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은 1원봉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한 2시 50분이면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거냐면 오늘의 고가까지 오늘의 고가까지는 조만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요 정도 가격대에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보다는 이제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요때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1차 매수를 하든지. 그래서 내 기대치는 최소 여긴 거예요. 요 가격대. 그래서 27,000, 뭐 50원? 한 그 정도가 이제 내 기대치인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하는 말?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른 내가 왜 저때 살려고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하든 중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어쨌든 분할 매수를 하든 아니면 1차 매수를 하든 이 매수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라보는 시간대라는 얘기죠.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사서 언제 팔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내가 굉장히 바빠. 엄청 바빠. 뭐 회의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 볼 새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스캘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히 직장인들. 직장인들한테 가장 이제 알맞는 매매법은 최소 수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 트레이딩까지도 내가 지금 사서 모니터링은 막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자체를 못 해요. 그러면 이쪽은 사실 업무가 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직장인들부터는 이제 수익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수익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단기 투자를 좀 섞어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장기 투자는 이제 물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관점인 거고 장기 투자는 물려 있는 거죠. 사실 제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손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 대한 매매법도 가지고는 있어야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매매법을 만들어 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단기 투자를 해도, 그럼 이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는 생길 것 같은데, 왜 스윙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금액 문제가 좀 있어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럴 때는 스윙으로 빨리 사고 팔고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투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2천만 원만 가지고 사고 팔았을 때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거죠. 12달. 예, 12달이니까. 내가 12달이면 2억 4천인가? 2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한 2억 4천 정도의 효과만 있는데 내가 얘 같은 경우에는 2천 곱하기 52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이 효과를 가져오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잘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해되셨죠? 네. 예,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제가 스윙을 기준으로 했는지. 근데 금액이 점점 점점 늘어나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이해되셨죠? 예. 스윙을 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 가지고 스윙을 하려고 하면 일단 종목부터가 제약이 가져오고 예,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초급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틀은 일단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시간. 네,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인가.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매매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그 매매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어떤 분석을 하는
해서 그 분석법에 어떤 분석법을 써서 그러니까 내 매매법 안에 이런 분석법이 있고 이런 분석법이 있고 이런 분석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 때는 그 타이밍에 대한 이제 어떤 요소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스윙을 기준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했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나 아니면 이제 이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과 아니면 이런 이제 매매 관점에서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100억으로는 스캘핑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레벨별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분석 관점에서 내가 어떤 한 종목을 분석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 뭘 기준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기본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기본적 분석 또는 펀더멘탈 분석,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은 다 이쪽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 얘기들은 전부 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건지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 기술적 분석은 아시다시피 이제 차트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이 심리적 분석은 어떤 작전이나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또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또는 이 군중 심리죠,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요소들이 이제 그런 군중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지금은 이제 단종되긴 했지만 일부 책들이 여전히 이 책들이 다른 책들 대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 최소한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권 정도는 무조건 기본서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빌려서 읽으면 충분해 보이는 이게 초급일인 거죠. 초급. 말 그대로 기본. 예,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증권통이 항상 저하고 주식을 바라볼 때는 무조건 스마트폰에 있는, 왜 스마트폰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리고 왜 증권통이냐 그러면은 증권통이 뭐 사실 이 바탕이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자만 이제 흰색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쉽게 얘기하면 이 전류 소모가 제일 적죠, 일단.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요. 이 그래픽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이 들어가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데 지금은 이제 광고가 좀 일부 들어가서 느려지긴 했지만 초창기 제가 이제 주식할 초창기에는 이제 5G도 없었고 이제 뭐 LTE 시절이니까 그때는 이제 속도가 워낙 중요시됐고 그리고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막 생기면 얘조차도 버벅거리거든요. 뭐 증권사 앱들은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증권사 앱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관심 목록에 급등주는 안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막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계속 갖고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화면 전환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 그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5G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느리다.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더라.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도 약간은 조금 버벅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얘기를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보는 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외국인 보유 수량 이런 거를 내가 보려고 할 때 같은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영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증거통 가지고 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이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가 필요하냐, 뭐가 더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키움 증권은 무조건 깔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한테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죠, 필수. 그래서 아이디어하고 패스워드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매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분석하는 툴하고 매매하는 툴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차트가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덜컥 사버리는, 그걸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증권통도 마찬가지죠. 이 플러그인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증권사 모듈을 이제 플러그인 시켜가지고 이제 매매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얘는 말 그대로 분석 툴로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의 분석 툴은 증권통이고, 노트북에서의 분석 툴은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영문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문 가지고. 네, 이 영문이거든요. 영문.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겠다. 내가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아무거나 뭐가 됐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종목 선정의 방법론인 거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은 큰 틀인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 건지, 그게 지니까 청산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유명한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 얘기는 지니까 청산 전략일 뿐이에요. 종목 선정이나 위험 관리는 전혀 없는 얘기. 뉴스 뭐야, 소문에 사서, 여기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소문에 사서 어깨 뭐 뉴스에 팔아라. 그것도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이 얘기죠. 물론 소문은 분봉 차트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이 능력을 키우는 거는, 분봉 차트는 이 저 뒤에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스윙에는 간헐적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쪽 초단타 매매 가이드 쪽에 이제 이 스캘핑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얘기인 거지. 지금은 아직은 이 얘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무릎 기준으로 또는 어깨 기준으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여기에 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아라.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매매법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법을 만들었는데, 무릎인지 어깨인지, 그게 그 룰이 맞는 건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매매법을 가져올 때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거냐,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갖고 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저는 많이 갖고 오고, 일부는 심적 분석 기법에서 갖고 오는 거죠. 기본적 분석 기법에서는 뭐 일부 갖고 오기도 하지만, 예, 거의 좀 마이너하게, 뭐 이쪽이 거의 뭐 한 50, 뭐 한 30% 이상, 한 40%, 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50%까지도 갖고 오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한 3, 40%를 갖고 오는 거고, 여기서는 끼케야 10%? 그거를 갖고 오는 거죠. 지니까 청산 전략에 쓸 때는. 근데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비중이, 기본적 분석 비중이 굉장히 높죠. 물론 심적 분석이 그 다음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살짝 쓰는 거죠. 유형 관리를 얘기를 할 때는 돈 얘기인 거죠. 투자 비중 얘기인 거.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지수면 내가 총 투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내가 어,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투자를 할 거냐, 그 사이에 비중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종목, 어떤 특정 종목. 얘는 대형주, 삼성전자인데, 얘는 뭐 비샘전자인데, 시총부터가 뭐 얘는 2천억짜리고, 2천억 미만의 종목이고, 얘는 뭐, 뭐 몇십 조 하는, 몇백 조 하는 막 이런 종목하고의 투자, 총 투자금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리스크 관리인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겠죠. 이 기본적 분석은 뭐냐? 그죠? 재무 정보를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뭐냐? 차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차트 안에는 이 차트를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면서 보조 지표들이 막 생성이 됐죠. 엄청 많죠. 그죠? 그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면서 내 매매법에 맞는 애들을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죠, 사실. 아니면 내가 만들어 내든지. 그리고 심리적 분석은 뭐냐? 일단은 군중 심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군중 심리야? 사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인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전체 흐름을 봐야 되니까 이제 추세선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들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내가 기본적 분석은 이 내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초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러면서 제가 심리적 분석은 판단이라는 얘기, 한방이라는 얘기를 크잖아요. 이건 한방일 수밖에 없어요. 그 포인트 공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중장기 저항선 돌파나 아니면 장기 저항선 돌파로 그냥 땅 떴을 때, 그죠? 그때 이 군중 심리, 어떤 뉴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테마가 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지금 요즘에는 굉장히 핫한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 네옴시티인가? 수주받은 거. 예. 윤 대통령이? 아니, 그거는 다른 그 UAE인가? 그쪽이고 사우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쪽에 포함이 돼 있겠죠, 당연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매매법을 쓸 건지,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같이 들어와? 그러면 얘네와 얘네가 사고 있어. 그런 종목들이 나름 미래 가치가 꽤 있으니까 얘네들이 사고 있지 않을까? 나보다는 분석을 잘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사실 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OBV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지수를 보면 소형주나 중형주 정도에서는 이제 파악이 되고는 있지만 그 외 종목에서는 대형주나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사람들이 사면 나도 살까? 이 사람들이 5일 연속 사면 나도 사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 달 연속 순매수를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역시나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있겠죠.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 그래서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개인에는 어떤 개인들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고,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제 기관 투자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다 이 중장기 또는 중기 이상의 투자를 가져간다는 생각 자체는 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연기금이라고 해서 다 장기 투자를 하냐? 그건 아니다. 펀드 매니저처럼 단타도 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팔고 그냥 손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정의는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키움증권을 예를 든 이유가 이 분석 기법을 쓸 때, 이쪽에 있는 이 나의 관심 지표에 들어가 있는 이 기관 보유 수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뭐냐라는 이 기준인 거거든요.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차트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증권사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 기준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금투,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국가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정의는 어디서 갖고 왔다? 기본조건 여기에서 갖고 온 거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구분을 졌고요. 왜 구분을 졌냐라고 했을 때 어, 어떤 종목을 분류를 하잖아요. 초소형주, 소형주, 그죠? 중소형주, 중형주, 막 이렇게 막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분류를 할 때 이 중형주 한 시총 5천억까지는 개인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20% 이상을 얘가 때려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초소형주나 예를 들어서 시총 한 700억, 800억 하는데 슈퍼개미만 해도 그런 종목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분류는 필요하다. 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법을 쓸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 분석해주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매매하는 애들이 별도로 또 따로 있는 거고. 근데 걔네들이 어떤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사실 이 외국인 이 펀드 매니저라고 해도 워낙 똘똘한 애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서울대생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서울대가 뭐 전 세계 대학 몇 위 안에 드냐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해주는 애들 자체가 똘똘하다고 봐야죠. 굉장히 똘똘하다. 그런 애들이 기본적 분석을 안 하겠냐? 기술적 분석을 안 하겠냐? 심리적 분석을 안 하겠냐? 다 한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이 주식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도 다 분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든 것뿐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일반 개미들조차도 분석 기법을 나름 유용하게 공부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뭐 좀 이런 식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 개미 성향을 보면 문제가 이건 거죠. 심리의 97%. 예를 들어서 당장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사세요. 그냥 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제가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년 정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7, 8년 같이 하고 있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 이거 사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게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 페이지를 저한테 이제 스샷으로 보내는 거죠.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사요. 바로 사지는 않아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이제 다 할 줄 아니까 나중에는 이제 형님도 그 수준에 올라서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저한테 치영아 이거 지금 기본적 분석 PBR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매출이 10% 이상 하락했는데 그래도 사도 될까? 이런 얘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제가 항상 이런 거는 숫자로 내는데 사실 형님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까 이제 지금은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교육하는 시점 오늘이 2023년 1월 28일이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승패되는 종목과 신규 성장되는 종목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한 요 정도 된다. 그래서 둘 합치면 대충 한 3천 개 정도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종목이 있는데,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이 코넥스를 기준으로 뭐 막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또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이 회사 수와 종목 수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량주, 예, 우선주가 있는 거죠. 우선주, 예. 우선주.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많겠죠, 당연히 종목 수는. 그래서 한 종목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예, 시간이 막 흘러요, 그죠? 시간이 막 흐를 때 소형주가 중형주가 됐다가 뭐 이렇게 대형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간에 이제 잘못해서 꼬라지면 이제 이 잡주로 변했다가 잡주가 똥주가 됐다가 뭐 똥주가 이제 개똥주가 됐다가 그래서 상피 직전에 뭐 감자도 때리고 뭐 주주배정 유증도 때리고 제가 이런 거 눈에 띄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애들. 그리고 신주인 뉴스권 부사채 뭐 시비 발행 막 이런 애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워낙 안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회사.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은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어, 그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기 순이익이 무조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흑자 지속인 회사. 그런 회사들이 우량주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분기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량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난 몇 년, 몇십 년 막 계속 그게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량주라는 용어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이 페이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주식에서는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최소 지난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계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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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그런 애들이 계속 흑자가 났겠죠. 물론 트렌드를 봐야 되겠지만. 음, 돈 벌어? 많이 벌어? 더 벌어? 아니면, 야, 너, 요번에 적자난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실적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전 종목을 한번 나열을 쫙 했을 때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흑자 지속인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 어떤 요소가 가미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을 이렇게 펴나가는데 어 이거 내 거네. 내가 하는 사업이네. 당연히 흑자폭 확대될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 벌어질 거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거라고요. 왜? 정책이니까. 그걸 정책 수혜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정책에는 이 종목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혜주가 되겠구나. 그러려면 종목 공부를 이 다이다이로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투자 쪽을 바라볼 때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난 시간하고 조금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한번 했던 얘기라. 근데 이제 지금 스윙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단타도 일부 얘기를 하면서 뒤에 투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은 얘기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이런 얘기들은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매매는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동되는 거를 찾으려고 이제 막 노력을 했던 거고.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들은. 네. 조건 검색은 어떻게 하면 되고, 왜 조건 검색이 편한지. 그래서 사실 조건 검색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이 제약이라는 게 있죠. 이 제약이 10개인 거죠, 10개. 그죠? 그래서 10개를 쓰고 있는 거죠. 전에는 이제 스텝 1에 해당되는 애를 기존에는 2개나 3개 정도를 썼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급등주 쪽이 기존에는 3개였었는데 2개를 더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비중이 그쪽으로 확 옮겨간 거죠. 지금은. 그죠? 종목 발굴할 때.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얘기를 하고 심리적 저점에 대한 이제 관점을 계속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단가, 가격 경쟁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은 선도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도 세력보다는 평단가를 낮추는 게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이 종목을 끌어올릴 때 나는 내일은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평가 매수 구간에서 심리적 저점 구간인데, 예, 어, 그러니까 MACD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얘는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가. 여기 날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날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날라가. 이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 얘기들이 이제 뒤에 나왔던 거고, 스텝 3에 나왔죠.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2였던 거고, 요거 네 개를 다루는 게 스텝 2인 거죠. 그래서 추천 매매법은 이제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 내가 스윙을 얘기를 할 때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나눠서 세 개로 나눴죠, 일단. 왜 나눴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이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항상 제가 역대 차트를 보잖아요. 그죠? 역대 차트를 보는데 이 역대 차트를 봤을 때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가요, 그냥. 아무 데나 갔을 때, 요 위치를 갔을 때, 여기는 뭐 급등주로 넘어간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그죠? 스텝 3. 그죠? 여기도 급등주 매매법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두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두 달. 그죠? 가긴 갔어요. 제가 이런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로 빔을 빵 쌌더니 한 달 이상 덮고 있어요. 그죠? 그럼 급등주에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얘가. 그런데 시가를 찾는 거는 찾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시가잖아요. 이 시가 위에서만 계속 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눌렸는데 눌림목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청산시키면 안 되죠. 그죠?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비중 가지고 이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여기에서도 조금 일부 먹고 여기서도 조금 일부 먹고 여기서도 조금 일부 먹고 그러다가도 이런 확연한 시그널이 딱 뜨면 얘도 또 나왔죠. 그죠? 이런 확연한 시그널이 뜨면 또는 얘에서도 시그널이 떴지만 공 크기로 봐서는 뭐 장대항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한 장대항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봤을 때 나는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잘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는 스텝 아닐 뿐인 거죠. 그죠? 여기는 스텝 아닐 뿐이고 스텝 2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수익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은 좀 골치 아픈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도 알면 좋고 얘도 당연히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버릴 수는 없어요. 물타기를 할 때 비중을 언제 늘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오늘 시점 기준으로 제가 이런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비슷하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빵 떴죠, 이렇게. 그래서 종가를 과거로 빵 쌌더니 한 달 이상, 예, 한 달 이상 지금 덮고 있죠? 시가는 여기죠. 그죠? 근데 위에서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누군가 매집하고 있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달, 두 달 만에 여기서 이제 날아갔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종목을 비중을 높였을까요? 줄였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비중을 높여놔야 되는 시점인 거지. 물론 얘가 이제 이 밑으로 꺼졌어. 그러면, 아, 내가 비중 높인 걸 잘못했네. 라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이제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이죠. 음, 요즘에 또 이제 아까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이제 토건주들이 꽤 있거든요. 얘도 보시면 이 네옴시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날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붕 뜬 다음에 얘죠. 과거로 빵 쏘면은 한 달이죠. 그죠? 지금 딱 한 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여기서 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빵 떴단 말이에요. 여기서 빵 뜨고 빵 뜨고. 얘도 또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고점도 신고가가 나왔죠, 일단. 차트는 얘도 괜찮다라는 거죠. 차트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IMBC처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급등주 매매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저평가 매매법은 왜 필요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데는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떡할 거냐. 이런 데는. 그잖아요. 이런 데는 어떡할 거냐. 쭉쭉 밀리는데. 이런데, 뭐 옆으로 흐르는 이런 데에서는 내가 매매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왜냐면은 스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일주일이잖아요. 5일. 그럼 5일 만에 나는 사고 팔고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5일이면 여기서부터 거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싶은데 지금 어떤 매매법을 가져가야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수익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물론 이 큰 그림으로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이 장기 투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그죠? 저렇게 이제 짤막짤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역대 차트를 보면서 큼직큼직하게 봐야 되니까. 그죠? 이런 큼직한 걸 봐야 되잖아요. 몇 년치 막 이렇게. 급한 성격이냐 또는 상황 자체가 이제 널널한 상황이냐 뭐 한 10억 정도 이 맥스 10억인 거죠. 네. 이거는 맥스 친 거죠. 맥스 10억 기준으로. 작은 규모다 그러면 최대가 맥스입니다. 예, 최대 10억인 거죠. 그랬을 때는 기본적 분석은 그냥 살짝 하고 기술적 분석의 비중을 높이고 심리적 분석의 비중도 좀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반대로 금액이 커요. 내가. 이쪽은 맥스 10억이라면 이쪽은 미니멈이 되겠죠. 그죠? 미니멈 저는 10억도 아닌 것 같고 최소 뭐 지금 생각은 50억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0억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을 70%로 끌어올리는 게 낫다. 그래서 계속 밑에서 매집을 하고 끌어올렸을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억 미만의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나 아니면은 2억 정도는 좀 이쪽으로 돌려서 좀 더 진행을 시키고 싶다. 그래도 상관은 없죠.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돈 번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런 경험도 했다, 저런 경험도 했다. 그러다가 기회는 무조건 와요. 나한테 기회는 무조건 오거든요. 그때 이제 때려 박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사실.
그 기회가 찾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세계 매매금 얘기했었고, 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세계 매매금인 거죠. 항상 세 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항상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 이게 일봉이냐, 분봉이냐, 주봉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봉이거든요. 초봉이 됐든, 뭐, 일단 이봉은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끝낼게요. 피상 전혀 없죠. 그죠?